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이 소구하는 바가 있는 이거예요? 예, 그런 컨텐츠라는 겁니다. 지방에 버려진 땅 싸게 사서 평생 300만 원씩 받는 남자. 이거 나도 썸네일 이걸로 올려야겠다. 썸네일 이거. 그리고 여기 좀 핵심인 키가 이게 제가 그때 여름에 찍어가지고 막 옷이 막 다 등이 다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또 그 약간 좀 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 상업용도 있고 뭐 아까 보니까 토지도 하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2015년부터 투자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뭐 건물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뭐 시행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주 다양하잖아요. 엄청 다양하죠.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좀 나는 이게 주특기다. 저요. 네. 좀 너무 유니크해서 유튜브엔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저는 건가요? 농지입니다. 농지. 네. 남들이 안 하고 경쟁이 덜하고 심지어 참여하는 입찰자가 네. 2명, 3명, 뭐 물론 뭐 7, 8명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 이런 표현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저먹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경매를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때 비슷한 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경매하면서 낙찰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첫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예. 제가 옛날 경매 사이트를 조회해 보면 첫 가입 일자가 2004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촌놈이니까 뭐 그 뉴스나 TV에서 맨날 보던 뭐 한남동, 뭐 평창동, 뭐 그런 성북동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왠지 아파트는 비쌀 것 같고 그런 데에 뭐 대저택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는 좋은 동네니까 뭐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심플한 생각으로 저도 입찰을 몇 번 했는데 폐차를 하면서 역시 늦었구나. 경매로 돈 벌던 시절이 끝났구나. 그러고는 10몇 년을 안 하다가 2015년부터 아차 하고 다시 한 거죠. 그러면은 뭐 지지 옥션 쓰세요? 네, 지지 옥션 씁니다. 지지 옥션 쓰죠. 네, 딱 그 지지 옥션 쓴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경매인이시네요. 요즘은 좀 신세대들이 하는 사이트들이 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 저 때는 지지 옥션, 뭐 탱크 옥션. 네, 맞아요. 예, 그죠. 요즘 옥션원 이런 것 좀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지지 옥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2010 몇 년도부터 담아놓은 수많은 관심 물건들이 나중에 복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트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농지는 거래가 돼요? 네, 이게요. 물론 농지라는 게 뭐 산 중턱에 있는 농지도 있고, 뭐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나쁜 아파트가 있고, 뭐 원베일리가 있고, 뭐 어디 저기 시골에 뭐 아파트가 있듯이 그 당연히 좋고 나쁨은 가려야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예를 들자면 양평 4차선, 양평에 그 왜 4차선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가는 길에. 그럼 그 우리가 그냥 밖에 이렇게 보이는 데들이 대부분 도로 붙어 있는 땅들이 대부분 농지인 겁니다. 그 농지가 나중에 빌라가 되고 아파트가 되고 주유소가 되고 펜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6억인데 3억대에 낙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특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지 정리되었다고 부르는 농림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바둑판처럼 이렇게 된 이런 데들은 시세가 굉장히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이나 다 농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심 있어 하는 땅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지도 않지만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일정한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가 있구나. 네. 근데 그 시세보다 1, 2억 일단 싸게 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땅도 실거래가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렇구나. 밸류맵 하면 다 쫙 나오는데 굉장히 일정한 아파트처럼.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처럼 좀 위치 좋으면 뭐 평당 33, 조금 나쁘면 평당 30 이런 식의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지금 금매나 아니면 지금 그 현재 부동산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살려면 아무리 못해도 5억은 줘야 되는데 경매로는 3억대에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래는 돼요? 당연히 거래가 거래 되는구나. 네. 왜냐하면 거래량이 좀 있나 보네요. 네, 당연히 여기 이제 밸류맵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 거래 사례가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과거 거래 사례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거래됐는지.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실상의 상속인데 뭐 다운 거래도 있고 하긴 하지만 밸류맵이라고 보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잠깐 밸류맵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걸포동 1333. 걸포동 1333. 이제 얼마 전에 경매에 낙찰되었던
이거 요거를 단가로 한번 보시면은 거래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단가로 해서 보시면은 되게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되네요. 네,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굉장히 많이 지켜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시골의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땅을 금처럼 대합니다. 땅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결국 땅은 우상향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뭐 이런 것처럼 막 전세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한 몇천만 낮춰도 바로 거래도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수요가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어도 꾸준히 뭐 한 1, 2년 단위를 생각하고 거래를 하면 왜냐면 우리가 워낙 싸게 샀잖아요. 제값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급매 수준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급매 수준 정도로 욕심을 좀 낮춘다고 보면 단타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문제는 여기가 미래 가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조금 이렇게 해보시면은 위쪽은 IC이고 좌우는 그 김포 골드 라인이고 아직은 그냥 뭐 그렇지만 미래에 요 땅 요기를 말하시는 그렇죠. 이 지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문제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럼 좀 장기적으로 싸게 사가지고 단타 좀 장기적으로 단타로 뭐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정말 좋은 게 제촌 작용하면 이 김포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사서 자신이 이제 농사를 짓는 걸로 세팅을 하면 뭐 지금은 8년이긴 했는데 5년으로 좀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8년 정도 후에는 양도세가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양도세를 안 내요? 네. 제촌 작용 8년 하면 양도세를 또 안 낸다는 사실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장기 투자로 금처럼 생각해서 가져가면 이미 우리가 한 2억 싸게 샀는데 토지가는 또 좀 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투자금이 충분한 사람이어서 금 사듯이 이걸 산다고 하면 그러면 8년 뒤에는 세금 하나 없이 일단 2억을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오르는 상승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킥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의 농지 버전인 거죠.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 물론 일정 요건은 있습니다. 뭐 60살이어야 되고 농사를 5년 지어야 되는 요건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농지의 가치에 맞게 죽을 때까지 매월 가치에 맞게 매월 돈을 주는 건데 주택연금하고 똑같은 버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6억짜리를 6억에 사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6억짜리를 3억에 사서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받는 돈은 6억 원어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거 농지연금도 간평가 기준으로 나오나요? 간평가나 새로 간평을 맡겨서 하나요? 네, 맞습니다. 공시지가나. 네, 공시지가나 간평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쪽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시세가 워낙에 픽스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평가가 뭘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농지연금 안정적으로 6억 원어치 받고 있다가 3억 가지고 3억 가지고 6억 원어치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가 그럼 그게 이제 투자가 20년, 30년 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여기가 개발이 됐다거나 제대로 임자를 만나가지고 비싼 값에 팔린다거나 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농지연금 상환하면 되는 거고 뭐 별 볼 일 없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3, 4억 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사람들이 농지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아파트는 거의 사실 매매 시장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매가 좋던 시절 끝났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금매랑 거의 박빙이에요. 거의 뭐 한 10%나 싸게 사면 다행이고. 근데 특히나 이제 아파트는 물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톡방에 다 돌아요. 이거 몇 동 나왔다고 막. 톡방에서 이제 투자하는 분들끼리 이제 톡방 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나왔다고 막 이거 나왔다 막.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농지는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디어의 영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요. 농지 뭐 대통령은 아니죠. 장관 후보자의 뭐 아버지가 뭐 장관 후보자 본인이 뭐 시골에 농지를 뭐 불법으로 농사도 안 지을 거면서 뭐 사서 해서 뭐 불법이니 농지법 위반이니 막 뭐 이래가지고 뭐 아니면 뭐 얼마 전에는 2022년도에는 LH 공무원들이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뭐 막 해서 대대적으로 거의 한 1, 2주 그냥 9시 뉴스를 장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부정적인 이미지. 농지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거다. 그냥 시골에 밀짚 모자 쓴 아저씨들이나 접근하는 거다.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 대대손손 상속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지는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플랜 B, 엑시트가 있다는 거. 즉
실패가 없는 투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많이 가난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투자금 같은 게 한정돼 있잖아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겨우 억을 모았다. 근데 이거 실패하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하려면 10년, 뭐 20년 걸릴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그러면 안정적이기만 하면 뭡니까? 그럼 적금해야겠죠. 근데 그래서는 또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세계에 서로 그 상충되는 이 개념이 혼합되는 영역도 부동산 경매에는 있더라. 그런 거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어차피 내가 시세가 있고 그거보다 싸게 사서 아니 뭐 연금을 한다. 연금으로 액시까지 내가 생각을 한다. 네네. 이러면 그냥 빌라 같은 거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주택연금, 빌라로 주택연금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빌라가 20% 30%에 낙찰되지가 않습니다. 낙찰가율.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원베일리를 뭐 50억짜리를 15억에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낙찰가율 때문에 농지로 가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평생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도 들어본 적도 없는 가격.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를 아무리 20년간 형 아웃 해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현지 농민들한테 이 주변에 땅을 만지고 가지고 계신 분한테 시세가 30만 원인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세 2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좀 뭐 15도 가능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20에 낙찰 받았다고 치면은 찾아가서 예를 들어 뭐 이장통에서든 이렇게 해가지고 25를 오퍼했을 때 안 살 거냐 이거죠. 뭐 안 사면은 안 사면 농경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안전한 플랜 B.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뭐 실제 사례는 말씀드리면 포항의 농지였는데, 물론 당연히 외곽이고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김포의 느낌은 아닌데 거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산골짜기 농지였어요. 뭐 도로는 나 있긴 한데 꼬불꼬불 산속에. 근데 그게 이제 30%의 낙찰이 저희가 30%대에 받은 겁니다. 3억짜리를 1억대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에 비례해서 농지연금이 나오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살아실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대신 많이 받으세요. 60살은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똑같은 농지로 좀 적게 받으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73살에 제가 처음 세팅을 해드렸을 때 연간 수익률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원금 회수가 끝나고 죽을 때까지 무한 수익률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농지법 위반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뭐 어떤 거예요? 제가 아예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제촌자경, 유식한 말로 네가 농사를 지을 거 아니면 땅을 사지 마. 농사를 지을 농민만, 그러니까 농민이거나 기존의 농민이거나 앞으로 농사를 지을 농민이 될 사람만 땅을 사라 이겁니다. 근데 농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자격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직장 다니면서 농민이 뭐 물론 뭐 공무원이나 아주 예외적인 직종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겸업이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 포항에 어떤 농지를 사서 포크레인 불러다가 갈아엎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농사를 무서워하는 게 어렸을 때 전원일기 이런 거 보면 막 그 뭐죠? 최불암 선생님이 막 이거 뭐죠? 밀짚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으로 농지를 어려워하는데 이제 기계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계들이, 우리는 농업을 경영하는 거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 뭐 김씨 아저씨한테 포크레인 언제 작업해 주세요 이런 느낌의 경영을 하는 거지. 그걸 매일 가가지고 뭘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거고요.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저는 그 어떤 불법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실제로 농사 지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은 시골 출신이고 농사를 이미 농업 경력을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농지법에 예외가 있는 게 농사를 오래 짓던 노인이나 뭐 갑자기 상속받은 농지를 내가 농사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 그래도 농지를 구매해 줄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일단은 그 농업 경력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셔도 사도 되는 그런 상태이시기는 했지만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농업인이 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잘 수확해서 뭐 농협에 팔고 이런 거는 신성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농사를 지어서 농업인이 되는 그 자체는 아주 쉬운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300평에 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추천해 드리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300평 정도를 해야 농업인으로 되는 뭐 그런 최소 면적이 있거든요. 300평. 그 300평에
뭐 예를 들어 6,000원짜리 한 요만한 묘목을 심는다고 하면 네. 몇 그루나 심으면 되는지 아십니까? 묘목이요? 네, 300평. 그 300평 한 전원주택 정도 되는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 정도 크기의 묘목을 요만한 묘목을 몇 개나 심으면 될 것 같으세요? 한 50개? 40개 정도면 됩니다. 네. 식재 간격이 5m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뭐 위탁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반만 갈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갔다고 하면 네. 그거를 심는데 부부가 같이 가서 30분이면 끝이 납니다. 근데 대추나무 같은 건 잘 자라죠. 네. 병충해가 없습니다. 물론 그걸 내가 가을에 가서 수확하겠다 하면 해도 되는 거지만 네. 뭐 굳이 꼭 가야 할까요? 아.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실제 투자는 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나 뭐 실제 엑시트 하셨어요? 퇴사를 했으니까 엑시트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땅을. 그래서 아까 그 땅이 포항 땅이 맞아 얘기를 하면 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산속에 어떻게 네. 얘기하다가 했구나. 산속에 네. 있는 농지였는데 네. 우리가 일단 그거를 3분의 1 가격에 받아가지고 네.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정도는 말씀드렸잖아요. 3억짜리 1억에 샀으니까 뭐 농지연금을 대충 뭐 들어오고. 3억 원어치를 막 받으니까 막 연간 30%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네. 그 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뭐였냐면 거기가 군부대 예정지였습니다. 근데 군부대 예정지인데 이게 무슨 별 달고 계시는 분들 알아가지고 뭐 이런 비밀 정보를 들은 게 아니고 네. 어느 지역에나 다 있잖아요. 수십 년 된 개발의 떡밥. 거기 뭐가 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후보지로만 이렇게 돼 있는 채로 네. 자일필 뭐 기약이 없는 거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시다가도 몇 분은 포기하고 뭐 팔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농지연금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운 좋게 뭐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되면 땡큐고 네. 만약에 안 되면 30% 수익률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뭐 운이 좋은 건지 되려고 하니까 진짜 한 1, 2년 만에 순식간에 보상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 어머니 계좌 금액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뭐 저희 어머니 계좌에 뭐 양도세 다 내고도 1억 중반이 어머니 아버지 계좌에 착착 꽂혔는데 두 분이 80세 중반이신 걸 감안하면 20대가 뭐 한 25억 된 거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농지로는 한 4개 정도 가지고 농지 좀 연세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은 경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똑똑한 아들, 딸, 사위들이 해드려야죠. 명의로 도와드린다는 거죠. 네. 네, 도와드려야죠. 그 명의로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고 한데 그거 방송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요? 그냥 혼자 얘기하고. 근데 네.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어쨌든 불법인 거니까요. 말씀대로라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내 돈으로 투자를 하고 뭐 증여세냐 뭐 이런 거 뭐 다 한다 모르겠지만. 제가 세무조사 받아보고 하면은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세무조사는요.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건 되게 관대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자녀한테 하는 건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내가 수십억 자산가여가지고 뭐 장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막 몇 억씩 막 농지를 막 사들이고 이런 상황이면은 좀 그거는 좀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합법 불법을 떠나서 시골에서 내가 허름한 집이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새 집을 지어드렸다. 그러면 온 동네가 효자라고 칭찬합니다. 그죠. 근데 세법상은 안 되는 거죠. 세법상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그거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공제 한도가 있다 보니까 공제 한도가 있었고. 뭐 공제 한도 얼마예요? 아니 요즘에 이게 너무 신선한 게 뭐냐면요. 우리 요즘에 맨날 그 자녀한테 주식 사주고 이제 자녀한테 돈 어떻게 물려줄까 이거는 되게 그런데 부모님을 어떻게 사드릴까 이거는 진짜 효도 컨텐츠네요. 효도 컨텐츠입니다. 이거 온 가족을 부흥시키는 그러니까요. 효도 컨텐츠입니다. 부모님 양도 똑같네요. 둘 다 10년간 5천만 원이네요. 10년간 5천. 근데 뭐 결혼하거나 이러면 내려올 때 조금 더 많이 되고 뭐 이런 차이.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뭐 조금 더 많고 뭐 그런 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부모님이니까 아버지 5천, 어머니 5천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농지를 또 할만하네요. 네, 할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게 있으면 바로 농지 그러니까 연세가 몇 살? 60살. 그러니까 60세가 넘은 부모님이면 예를 들면 저희가 증여를 해가지고 취득을 하셨어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낙찰되는 시점에? 옛날에는 바로 됐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저같이 이런 전략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제도가 강화됐죠. 그럼 2년, 어떡해요? 2년 보유. 2년 보유. 2년 보유인데 근데 또 뭐 제가 뭐 찬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애 주기형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네. 60살에 받는 것보다 62살에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사실은 그 총액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총액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바로 신청하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5년의 농업 경력이 필요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 저희 아버지는 농업 경력이 있으세요? 네, 그럼요. 저희 집은 사과도 기르고 그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하려고요. 그거요. 네. 지금 저 내일도 지금 파주에 10몇 억짜리 하나 보러 갑니다. 그거 하나 받으면 평생 월 300 끝입니다. 근데 10몇 억짜리가 10몇 억에 낙찰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10몇 억짜리는 얼마에 나와요? 지금 일단 5억까지 떨어졌는데 오. 그거를 만약에 15억짜리잖아요. 네. 그거를 사서 네. 근데 이제 300을 받을 수 있는다고 하면 보통 한 1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으면 네. 월 300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물론 10억에 사진 않지만. 네. 근데 이거는 10억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15억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400만 원, 500만 원 주질 않아요. 인당 한도가 300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요거를 사서 이것도 이제 기술인데 반으로 쪼개서 네. 7억 5천, 7억 5천짜리를 만들어서 네. 엄마 하나, 아버지 하나 하면 10억이 넘어가면 안 주는구나. 안 주는 게 아니라 300만 원까지밖에 안 줘요.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넌 300. 그래서 그 맥시멈이 대략 10억 가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농지연금하기 나쁜 농지일 수 있잖아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쪼개서 분할해서 엄마 7억 5천, 아빠 7억 5천. 근데 우리는 이 15억짜리를 얼마에 산다? 4억. 근데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저희 아버지만 지었고 엄마 안 지었는데 그래도 돼요? 그거는 상속은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도 어머니한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또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이거는 진짜 알아놓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뵙고 이러니까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언제든지 앞으로 불러주세요. 지금 이 서촌의 꿈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검색해 보면은 구독자 200명짜리 채널이 269명인가 270명인가 좀 올려주십시오. 대략 300이라고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제 이제 월요일 날 첫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나왔던 출연 영상이고. 보면은 서촌의 꿈이라고 구독자 281명인데 이 영상 하나 있는 채널이 지금 있습니다. 피디님 빨리 쇼츠 빨리 올리시죠. 여기 이제 농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컨텐츠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가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농지연금을 제가 좀 모르고는 못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주 PD님도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뭐 농지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편견들 때문에 뭐 잘 모르고는 안 할 수 있는데 알고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경매 혼이 얘기하는 뭐 되게 굉장한 고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략적인 이 맥락만 이야기해줘도 바로 나도 해줘라, 뭐 나도 알려줘라 이럴 정도로 그런 투자인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심리적 그런 어떤 저항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농지 경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다른 데로 들으셔도 되고. 혹시 이 강의 하신다니까 왜 또 홍보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또 갑자기 홍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옥션, 마이옥션, 대장TV, 뭐 바른경매, 부동산 태인 다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농지 경매 많잖아요. 이런 강의들 많고 여기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왜냐면 제가 경매를 해보니까 경매는 지금 이 좋은 점만 얘기했지만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게 맞아요. 특히 이제 뭐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진짜 헷갈리거든요.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토지니까 우리가 뭐 공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경매를 하려면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냥 생짜로 돈을 박으면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맞아요. 이거를 저는 홈336에서 배웠어요. 그 안정일님이라고. 오, 예, 아직도 활동하시는 예, 분일 거예요. 예, 네네. 저는 거기서 배웠고 여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서 그 중에 이제 여기 하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거 왜냐면 결국에 어디 가서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예전에 그때는 이제 그 농지를 낙찰받자마자 바로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는 2년의 제한이 없던 개정되기 전에 2019년 뭐 20년 때 이제 부모님 세팅해 드리려고 전국에 지금은 또 거리 제한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네. 당연히 약간 허들을 그 사이에 좀 만들어 넣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멀리 있는 농지도 상관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제니 통영이니 막 다녔는데 지금은 거리 제한이 있다. 네, 거리 제한 있어요. 근데 그 거리 제한이 있어도 예를 들어 강북에서도 한 30km 제한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 뭐 광명, 부천, 뭐 양주 뭐 다 들어갑니다. 그쪽에 농지 정말 많아요. 그거 다 사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농지도 점점 빡빡해지고 있네요. 이거 조만간 많이 빡빡해지겠네요. 왜냐면 농지 연금 주는 것도 법이 바뀌었고 네. 이 거리 제한에 대한 것도 바뀌었고 네. 뭐 사실 사람이 많이 몰리면 빡빡해지는 거는 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럴 수 역사상 있습니다.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근데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맞아요, 뭐 맞아요. 예산 문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지금 요 자체로 현재 스코어는 좋다. 네, 현재 스코어는 너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 처음 들어보는 세상이었어요. 농지를 그러니까 타겟은 농지고 네. 그다음에 엑시트 전략은 농지연금이었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농지연금이 아니라 차익으로 본다면 그 주변에 이제 실제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타겟해서 영업을 직접 뛰는 그 뭐 방식의 그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이고요. 네. 엑시트 전략은. 네. 근데 취득 전략이 경매예요. 왜냐하면 네. 빌라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상품들 같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죠.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죠. 농지보다는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분묘기지권 이런 거보다는 낙찰가율이 이거 GPD님한테 이런 용어를 듣다니. 야, 그렇죠. 그런 저게- 것도 한동안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 논퍼폼 그 MPL 있잖아요. MPL. 네, 맞아요. MPL도 되게 제가 관심이 많았고 네. 그래서 저 헛돈 많이 썼습니다. 근데 농지는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네. 농지에 대한 거 오늘 처음 또 이렇게 들어보는데 취득 전략이 일단은 예. 굉장히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취득가가 싼 게 무조건 이득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농지연금 자체가 어떤 걸 기반으로 나온다 그랬죠? 공시지가? 예, 공시지가는 100%, 감정가는 90%. 예, 감정가의 90%그 둘 중에 낮은 거 기반으로 나오겠죠? 더 높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더 높은 걸 기반으로 나와요? 네. 그렇군데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플랜을 어떻게 짜냐면 꼭 반드시 농지연금을 한다기보다는 네. 농지연금이라는 안전한 플랜 B를 두고 네. 예, 공격적인 어떤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10억씩 차익 거두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 세상도 이 분야도 굉장히 넓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요. 댓글에 이거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어차피 다 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전에 항상 댓글을 읽어보시는 선택. 네. 엄청 달릴 겁니다. 네, 엄청 달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네. 지금부터 한번 쫙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네. 좋은 가치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농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